올해 연말연시 기간 전국적으로 총 1억 2천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에 나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 1월 13일 열리는 뉴욕 한인의 밤 및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자랑스러운 한인을 주제로 열립니다. 뉴욕주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민들에게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뉴욕청 영사관이 내년 상반기에도 퀸즈와 뉴저지 등 한인 밀집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이어나갑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신년으로 이어지는 연말 할러데이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21일부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연휴 대이동이 본격화돼 새 1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1억 2천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말 장거리 여행은 거주지로부터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경우로 이 같은 규모는 사상 최대치라고 AAA는 덧붙였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의 추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약 4천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연말 시즌은 항공객 규모로도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 1월 13일 제65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자랑스러운 한인을 주제로 열립니다. 19일 행사 홍보차 본방송을 방문한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과 행사 준비위원들은 2025년은 연방의회가 뉴욕 한인의 날을 제정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인들이 미국에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디딘 지 122주년이 되는 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갈라 행사를 통해 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인 사회와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팀을 갖다 Proud of being Korean American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긍심을 높이는 그러한 중요한 그 팀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언어입니다. 열심히 정착하여서 자녀들 또 뻗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살면서 이제 그 타민족들하고 결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한인의 나라를 더 강조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 뉴욕에 정착한 옛 한인들의 이야기 등 미주 한인 역사가 재조명됩니다. 우리가 정말 미국에 이끌어가는 주역 중에 부분이 꼭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또 뉴욕 한인회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또 한인 기관이고 또 뉴욕이 세계 중심 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한인의 의상을 좀 높이는데 좀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뉴욕 한인의 65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한인의 위상을 높이며 활약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최원철 이사장은 이번 갈라에서는 유명한 분들보다 평범한 분들 중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한인 10명에게 상을 수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늘 푸른 농장에 김정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과수원을 미국에 옮겨 놓으셔가지고 수많은 시련을 겪어서 우리 한인 동포에게 우리 고유의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매년 경로잔치를 열어서 우리 원로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평범함 속에서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돼서 저희가 한인상을 주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 13일 한인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 뉴욕 한인회가 개최하는 갈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1세분들, 부모님들, 또 자녀분들 함께 해주셔가지고 함께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의 날인 1월 13일 오후 6시 30분 맨해튼 지그펠트 볼룸에서 열립니다. 뉴욕주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민들에게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주 보건국은 18일 올겨울 총 23,313건의 독감 양성 사례가 보고됐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독감 양성 사례는 12월 첫째 주 2,501건에서 둘째 주 4,3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주 전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75% 증가했으며 독감으로 인한 입원 사례는 전주 대비 48%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뉴욕시 일원에는 올해 최저기온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뉴욕시 낮 기온은 화씨 30도대로 떨어질 전망이며 22일에는 화씨 20도대로 기온이 예측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내년 상반기에도 퀸즈와 뉴저지 등 한인 밀집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이어갑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퀸즈 현장 민원실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퀸즈 현장 민원실을 이용하려면 퀸즈 한인회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팰리세이즈 파크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운영됩니다. 역시 현장 민원실을 이용하려면 뉴저지 한인회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올해 총영사관은 퀸즈 현장 민원실은 총 12회 운영됐으며 총 1,196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뉴저지는 총 24회 운영했고 2,102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현장 민원실을 통해 가능한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록 상황별 증명서 발급, 병력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재외국 및 등록 및 발급 등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연방정부 예산이 바닥나 셧다운 위기에 처한 가운데 트럼프 목리로 여야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이 무산된 데 이어 공화당이 마련한 새 예산안도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폐기를 요구하면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예산안을 반대하자 트럼프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발의했습니다. 이 공화당 예산안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연방정부 부채 한도 폐기는 걷잡을 수 없는 적자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어제 허겁지겁 표결에 회부된 공화당 단독 예산안은 찬성이 174표에 그친 반면 반대는 235표에 달해 큰 표차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연방하원은 정원이 435명이지만 5명이 결혼으로 현재는 430명이며 이 중 공화당이 219명으로 민주당 211명보다 약 8명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가 민주당 의원 수보다 24표가 많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에서 이탈한 표, 즉 공화당 반대표가 38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공화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포주기 예산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고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채 한도 폐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의견을 대거 반영한 예산안이 발의됐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세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합법적인 이민자를 불법 구금한 혐의에 대해 9,2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시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뉴욕시 정부가 석방일이 지나도 불법 구금한 2만여 명의 이민자 등에 대해 9,2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며 뉴욕주 법원이 7개월간 심리 끝에 어제 이 같은 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프랭크 바커 씨는 9살 때 바베이도스에서 미국 이민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2008년 마약 불법 복용 등의 혐의로 체포돼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서 8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복용 만료 뒤 석방되지 않고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 이첩돼 1년 더 구금됐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특히 이처럼 형기를 마치고도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의 요청으로 불법으로 구금된 사람은 2만여 명이 넘으며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한 뒤 약 14년 만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현행 연방법 규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 선고를 받으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출소 뒤 추방될 수 있으며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은 비시민권자의 석방 때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뉴욕시는 48시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구금했으며 1년 이상 불법 구금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부당하고 과도한 구금으로 많은 개인들이 자유를 잃은 것은 물론 삶이 파괴됐다. 이번 합의는 이 같은 불법적으로 구금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해당 기간에 불법 구금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로펌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 경제가 당초 발표한 것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3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 확정치가 3.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 2.8%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9%보다 0.2% 웃도는 겁니다. 이처럼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잠정치보다 훨씬 상향 조정된 것으로 수출이 9.6% 증가해 잠정치보다 2.1%포인트 높아졌고 개인 소비 지출이 3.7%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 당초보다 0.2%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4.9% 이후 가장 높았으며 이는 임금 증가세 둔화와 개인저축 고갈 등으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 정반대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개인 소비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개인 소비 지출 증가가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1년 마진콜 사태로 월가 금융기관에 약 100억 달러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를 받은 빌황 황성국 씨가 결사적으로 감형을 요청했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황 씨에게 징역 18년 실형을 선고했고 황 씨는 선고 뒤에도 유력한 변호인들을 추가로 선임, 재판부에 계속 판결에 대한 재고를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황 씨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18년 실형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년 6개월은 가택연금으로 대체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습니다. 반면 연방검찰은 황 씨에게 피해를 입은 9개 금융기관의 피해 신고 진술서 등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고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뒤흔든 범죄라며 절대로 형량에 대한 재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맞서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어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누구는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수감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누구에게는 가택연금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가택연금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황 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은 허용, 사실상 황 씨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더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20일 선고 공판에 앞서 가족 친지는 물론 한인사의 주요 인사 등 모두 114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연방검찰이 자신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만찬을 하는 자리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동석시켰으며 이는 트럼프가 베이조스에게 머스크가 한 수 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8일 트럼프 당선인이 마라라고 자택에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만찬을 했으며 특히 머스크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만찬 도중 갑자기 머스크가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베이조스와 만찬을 하기로 한 뒤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머스크를 갑자기 합류시킨 것은 베이조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베이조스와의 만찬에 갑자기 머스크를 참석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베이조스에게 머스크가 당신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기준 머스크는 재산이 4,394억 달러로 전 세계 1위, 베이조스는 2,370억 달러로 전 세계 2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우주 항공 분야 등에서 경쟁을 하는 앙숙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베이조스 면전에서 머스크와의 순위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머스크는 다시 한번 그 어떤 기업인도 필적할 수 없는 최측근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18일 SHSAT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약 1,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전력 및 가스 공급 업체인 내셔널 그리드사가 내년에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 가스 요금을 월 평균 $8씩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이사회는 17일 맨해튼에서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모임을 갖고 퀸즈 플러싱 39에비뉴 선상 플러싱 커먼스 인근에 위치한 옛 중앙의료원 건물에 건립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경이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할리데이 시즌, 뉴욕시 일원에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기부된 액수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1년 조 바이든 취임위원회가 모금한 6,200만 달러의 3배에 육박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일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건으로 전주보다 2만 2천 건 감소했고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건을 밑도는 겁니다.
불체자 추방에 군대를 동원하고 의회 난동자에 대한 사면 등 트럼프 당선인의 논쟁적 정책에 대해 미국인 절반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달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 국적자에 대해 과격한 미국 입국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 내 많은 대학들이 잠시 귀국한 유학생들에게 취임식 전에 미국에 들어올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최저 기온은 1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7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4년 영월군 미국 동부 특판 행사가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진행됩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김치, 강원도 고랭지 배추로 만들어진 솜씨가 총각김치와 호기김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메주, 들깨가루, 쌀, 검은콩, 엿기름, 보리고추장, 고춧가루, 쌀조청, 찰옥수수 등 강원도 영월의 특산품이 판매됩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남 체인을 방문해주세요. 이상으로 12월 20일 금요일 TKC 뉴스 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